계속 할게요. 오늘은 좀 인내를 좀 해주세요. 인내. 예. 오늘 좀 많이 힘드실 수 있는데 예. 우리가 2점이라도 건져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예. 나중에 이게 실제 2점이 너무 소중해요, 문제에서. 왜냐하면 제일 최악인 게 이제 60, 내 가채점이 여러분들 그날 8시에 나오거든요. 가다반이. 뭐 제가 학원 카페에 올려요. 올리는데 그 제일 짜증나는 게 68, 69, 70 막 그 정도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막 사람 막 죽어요. 막 합격한 것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완전히 그 불합격도 아니고 했죠. 근데 나중에 딱 나왔더니 69가 찍힌 거, 69, 68. 멘탈이 나가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진짜, 그런 걸 건지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 부분을 늦게 하는 건 부가가치 하잖아요. 이거 너무 까먹어서 그래요. 그리고 내가 나중에 또 설명드려도 또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하는 거니까.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성비 떨어지기 때문에. 자, 보시죠. 자, 일단은 여기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요. 우리가 의제매입세 계산에서 여러분이 꼭 외워주실 게 이 공제율을 꼭 외워주셔야 돼요. 실기 때 안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안 하시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우리가 공제율을 외우셔야 돼. 안 외우시면 지읒대요. 왜 지읒대는 다 틀려버리거든요. 여기가 잘못되면 다른 문제 영향을 다 줘버려요. 알았죠? 그래서 이 공제율을 제발 외워주시라. 그죠? 이렇게 하셔야 하시는구나. 그죠? 제가 말로 하던 잘 하시는구나. 그죠? 이렇게 수업해야 돼, 앞으로. 이렇게. 그죠? 그냥 다 보여주다. 그렇지. 이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그죠?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빨간색 위주로 외우시고, 빨간색이 실기용. 자, 나머지는 이론용. 물론 이론도 가끔 나오긴 합니다. 여러분들 공제율 몇 분의 몇이냐고. 자, 해보죠. 자, 우리 시험은 법인이 출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법인 중에서도 주로 제조업하고 음식업 출제할 거예요. 알죠? 자, 해보죠. 자, 일단 여기입니다. 우리가 중소기업인 법인 사업자인데 제조업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중소기업인 법인 사업자 104분의 4라고 돼 있는데 제조업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암기해 주실 게 여기 중소기업 제조업 있죠. 중소기업 제조업은 104분의 4를 받는다라는 거 암기해 주시고, 그럼 여기 위에 있는 102분의 1은 뭐냐면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 법인 제조업 얘기하는 거예요. 102분의 2. 맞죠? 아마 내일 푸시게 될 거예요. 요거. 자, 그리고 법인 음식점 있죠? 법인 음식점은 106분의 6.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맞죠? 설마 이 돈으로 나오겠어? 그래서 이렇게만 할게요. 여러분들. 됐고요. 자, 그 다음 혹시 이런 거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으니까 한두 번은 쳤거든요. 뭐냐면 내가 만약에 면세 농산물 있죠. 쌀을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어치 매입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냐, 원재료로 구입하려니까 개정 과목은 원재료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원재료가 될 건데, 그러면 내가 만약에 쌀을 1,000만 원어치 매입했는데, 쌀 1,000만 원어치 매입했어요. 매입을 했는데 내가 운송업체한테 쌀 좀 운송해 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한 운송비 한 10만 원 준 거예요. 운송비도 원재료에 얹죠. 맞죠?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운임 등의 부대 비용은 제외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1,000만 원 넣는다라는 거, 1,010만 원 넣는다라는 거예요. 1,000만 원 넣는다라는 거죠. 왜냐? 운송업체는 과세사업자예요. 과세사업자면 매입세 공제를 받아요. 근데 다시 여기에 그 10만 원이 또 들어가면 의제매입세 공제도 매입세 공제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중공제가 되니까 운임 등의 부대 비용은 여기에 안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자, 넘어가고 다른 것에 의한 매입세 공제를 받았다라는 거, 취득 부대 비용은.
아시죠? 넘어가고요. 자, 이제는 여기가 좀 중요해요, 여러분들. 여기. 왜냐면 얘도 마찬가지. 이걸 안 보여드리면 잘 안 하시더라고. 여기에다 넣어야 되거든, 확정신고 때. 우리 시험에 확정신고를 무조건 내요. 여기다가 요 계산 구조, 여기에다 넣어야 되거든요. 암기하셔서 넣기 힘드실걸? 알죠? 그래서 지금 하는 여러분 산식이 여기 녹아져 있어요. 요 의제 매입세 공제 해주는 산식이 여기에 녹아져 있고요. 오늘 하는 두 가지가 다 산식이 녹아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산식 자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지 않고 그냥 암기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며칠 지나면 까먹습니다. 바로 까먹어요. 자, 해볼게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좀 알고 계셔야 돼. 자, 들어보시면 이걸 좀 설명 좀 드릴게요. 들어보실게요. 뭐냐면, 아이고.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개인이 있어요, 개인. 자, 개인은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 일기 과세 기간이잖아요. 요거에 대해서요, 언제까지 신고하냐면 7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거 우리가 일기 확정 신고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개인은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는 우리가 확정 신고 말 그대로 이름이 확정해서 신고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항상 확정 신고라는 용어는 세법에서는 과세 기간 전체에 대해서 신고하는 게 항상 정확한 신고인 거예요. 여기까지 내세요. 근데 우리 시험은 근데 법인이 출제가 돼. 개인이 출제가 되면 자, 여기가 쉬운데 법인이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여기도 좀 보시면 이게 근데 만약에 법인이에요. 우린 법인이 중요하니까 물론 법인 가지고 하겠지만 그럼 법인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 예전에 이랬거든요. 뭐냐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있죠. 요 일기 과세 기간 있잖아요. 자, 우리 일기과세 기간이 1월 달부터 6월 달이죠. 저는 무조건 일기로 들 거예요, 사례. 그죠? 6월 달이고, 원래 7월 25일 날 하는 게 우리가 일기 확정 신고예요. 정확하게는. 정확하게는 원래는. 근데 개인은 능력이 딸리니까 그냥 6개월치 전체에 대해서 마지막에 신고 한번 하고 끝내라는 거예요. 7월 25일 날. 하지만 법인 너희들은 능력이 되니까 원래는 6개월치에 대해서 신고하는 다음 년, 6개월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는 게 정확한 신고이긴 한데 법인 너희들은 능력이 되니까 앞 3개월치 좀 미리 신고해 주지 않을래? 그래서 이름 자체가 예정 신고예요. 그러니까 예정 신고라는 의미는 확정 신고가 아니니까 말 그대로 정확한 신고는 아니고 대략 앞 3개월치들 미리 잠정치로 신고하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하지? 좀 지울게요. 이거 지우고. 그래서 3월 31일 요거에 대해서 하는 게 우리 일기 예정 신고 기간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기간이라고 하고 지금 하는 두 개가 이 개념이 진짜 중요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얘를 이제 4월 달부터 6월이죠.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기 확정 신고 기간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우리가 정확한 신고는 무조건 과세 기간에 대해서 신고하는 게 정확한 신고예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가 중요해서 그래요.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법인은 예정 신고를 꼭 해야죠. 그죠? 법인은 예정 신고를 꼭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정 신고는 몇 개월치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앞 3개월치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일기로 따지면 이 일기 예정 신고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에 대해서 신고하는 거예요? 일기 예정 색깔 좀 맞출게요. 일기 예정 신고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에 대해서 신고하는 거잖아요. 물론 다음 달 4월 25일까지 하지만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에 대해서 4월 25일까지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근데 이 신고는 정확한 신고가 아니면 예정 신고예요. 예정 신고. 미리 신고하는 거예요. 알죠? 그럼 제가 만약에 쌀과자를 운영하는 법인이에요. 그 법인 이름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쌀과자 법인이라고 할게요. 그럼 쌀과자를 운영하는 법인, 쌀과자 매출하는 법인 있죠? 그럼 쌀과자 매출하는 법인은 넌 법인이니까 신고 미리 할 수 있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돼서 네가 쌀 매입했다라는 거 있죠? 아까 면세 농산물 매입이니까 쌀 매입했다라는 걸 미리 신고하라라는 거예요. 되세요? 그래서 일단 예정 신고 때는 3개월치밖에 안 나오잖아. 1월 달부터 3월 이렇게. 일단 그래서 1월 달부터 3월 달 요거에 대해서 공제를 미리 받으라라는 거예요. 법인은 무조건 신고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얘 때문에 그랬어. 이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하고 동그라미 2번이. 얘가 중요해서 오늘 하는 두 가지 있죠. 시험에 잘 나오는 부속설의 두 가지가요. 이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해요. 그럼 왠지 여러분들 잘 보실게요. 그럼 우리가 확정 신고는 언제부터 일기로 따지면 몇 월부터 몇 월 달까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정 신고해요. 법인은. 일기면. 원래는 4월 달부터 남은 3개월이 뒤 3개월. 4월 달부터 6월 달에 대해서 7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죠? 근데 여기 제목 보시면 여기 해당 과세기간 6개월의 면세농산물 매입가액이라도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기 확정 신고는 7월 25일 날 하죠. 자, 들으세요. 7월 25일 날 하죠. 그럼 7월 25일 날 할 때는 과세기간 1월 달부터 6월 달이 나와요, 안 나와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7월 25일 날 신고하면 1월 달부터 6월 달이 나오죠. 그렇죠? 그럼 다시 너희들은 정확한 건 항상 과세기간이에요.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인데 법인 너는 능력이 되니까 일단 앞 3개월치 미리 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정확한 신고는 항상 과세기간에 대해서 신고하는 거니까 다시 1월 달부터 6월 달 전체에 대해서 면세 농산물 등 매입가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 다시 하겠다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올게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확정 신고 내면 시험에 4월 달부터 6월 달만 고려 진짜 많이 하세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치 고려해요. 이렇게. 자, 정 이해가 안 되시면은요, 제가 그 사례 가지고 해볼게요. 제가 만든 사례인데, 좀 사례가 그지 같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급하게 생각해낸 사례라서.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친구하고 1차부터 6차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가신다고 할게. 1차는 1월, 2차는 2월, 3차는 3월. 아셨죠? 6차는 6월.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항상 술값이라는 건 1차부터 6차까지 지난 뒤에 내는 술값이 정확한 술값이 되는 거예요. 아시죠? 근데 나한테는 내가 총무야. 내가 총무인데 나한테는 법인이라는 친구도 있고 개인이라는 친구도 있어요. 법인이라는 친구 능력이 좋아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지금 능력 가지고 뭐라 하는 거 아니니까 능력이 좋아요. 근데 개인이라는 친구는 좀 능력이 딸려.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1차부터 3차까지 마셨어요. 근데 정확한 술값은 아니죠. 6차까지 지나야 정확한 술값이 부가세는요. 알죠? 근데 1차부터 3차까지 마셨어요. 그러면 이제 총무가 그러는 거예요. 자, 개인이란 친구 너희들은 능력이 안 되니까 일단 6차까지 다 끝난 뒤에 거들게. 근데 법인 너희 친구는 너 능력 되잖아. 일단 1차부터 3차까지 술값 좀 먼저 내라. 아셨죠? 법인이란 친구 알았어. 난 능력 되니까 낼게. 이렇게. 먼저 내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정확하게 낸 게 아니죠. 1차부터 6차까지 지나야 한다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예. 자, 그리고 이제 6차까지 다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총무가 부르는 거야. 야, 개인 너 일로 와. 야, 너 1차부터 3차까지 술값 안 냈지? 그럼 이제 1차부터 6차까지 술값을 다 내야지 정확하게.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그럼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도 야, 법인 너도 일로 와. 자, 1차부터 6차까지 술값 나왔다. 나왔는데 넌 이미 1차부터 3차까지 술값 냈잖아. 그럼 나머지 4차부터 6차까지 술값만 더 내. 이렇게 운영이 돼요. 부가가치세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세요? 표정 안 좋으신데? 표정 안 좋으신데? 알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확한 건 6개월치예요. 과세기간이 가장 여러분들 정확한 거예요. 근데 법인은 이미 3개월치 미리 신고했으니까 나중에 3개월치만 신고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면 6개월로 다시 계산해 정확한 금액을. 이거 술로 생각 딱 좋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 이제 6차까지 갔죠. 7월 20일까지면 우리 6차 끝났잖아요. 그럼 1차부터 6차까지, 즉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쌀 매입한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다시 공제율을 곱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어떻게 돼요? 이제 중요해, 이제부터. 이렇게 하면 1차부터 3차까지의 술값 먼저 냈죠. 냈는데 다시 1차부터 6차까지의 술값이 정확한 술값이라 해서 또 내! 라고 하면 1차부터 3차는 두 번 낸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야 돼요? 1차부터 3차까지 된 건 뺀 나머지에 대해서 거두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구조예요, 법인은. 자, 보시면. 법인은 이런 구조예요. 법인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렇게 해요. 이렇게. 법인은 이렇게 돼요. 여기가 중요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 헷갈리거든. 예정신고, 법인이에요, 법인은 예정신고 때, 일단, 요 두 동네만 그래요. 그리고 이제 위로 가치수로 요 개념이 중요하고, 법인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에 대해서 하는 거 우리가 잠정신고라고 봐요, 잠정. 왜냐면 예정신고는 정확한 신고가 아니에요. 예정이잖아요, 여러분들. 알죠? 예정신고. 그랬다가, 지금 하는 건 의제매입세부터 적용되는 거지 다른 곳은 안 적용돼요. 여태까지 우리가 알았던 개념이 좀 반하는 거예요. 뭐냐면 1월 1일부터 다시 6월 30일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신고래 30일치로요.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정확한 숫자니까 얘로 다시 계산하는 거. 계산만. 그렇죠? 계산만. 알죠? 확정 신고할 때는 뒤 3개월치만 신고하는 건 맞아. 맞는데 일단 정확한 숫자는 6개월치거든, 무조건. 그래서 정확한 숫자 다시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계산할 때 1월 달부터 3월 달 여기 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그렇죠? 계산한 다음에 빼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빼요. 이미 뭔가 했으니까. 지금 하는 두 동네가 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렇게 하면 뭐가 추려져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할 것만 추려주겠지 뭐. 항상 이런 구조예요. 아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자, 우리가 예정신고하면 법인은 일단 앞 3개월치로 잠정치로 신고하는 거 대략. 했죠? 그랬다가 이제 확정신고 때가 되면 정확한 금액이 계산이 돼. 신고는 하는 게 아니라 계산만. 6개월치로 이게 정확한 금액이네? 계산만 미리 하는 거예요. 근데 나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이미 한 거 있잖아. 그걸 이렇게 빼면 4월 달부터 6월 달, 뒤 3개월치가 줄여진다라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지금 하는 두 가지 전부 다 순서가 이렇게 돼요. 1. 예정신고 때 먼저 법인 한다. 2. 법인은 다시 6개월치가 정확한 숫자니까 정확한 숫자 다시 계산 2번. 아시죠? 근데 이미 1월 달부터 3월 달 계산은 먼저 하고 신고했잖아요. 했으니까 그걸 빼면 나머지 뒤 3개월치가 줄여진다, 이렇게. 아시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그나마 할만한데 문제는 요 한도 때문에 그래요. 자, 보실게요. 자, 들어보실게요. 이걸 이해하고 제가 지금 실기를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하는 거하고 그냥 외우시는 건 분명히 천차만별일걸요. 자, 한도는 왜 나왔는지 설명드릴게요. 들어보실게요. 자,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친구예요. 좀 친해.
여러분들 농사 지어요. 맞죠? 여러분들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야. 지으시는 분이고 저는 쌀과자를 운영하는 업체예요. 알죠? 자, 근데 우리가 좀 제 입장에서는 의제 매입세 공제받는 거 되게 좋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쌀을 얼마치 사면 실제로는요 한 800만 원치밖에 안 사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거야. 친구라고 할게 그냥. 친구야, 내가 좀 의제 매입세 공제 좀 많이 받고 싶다. 그래서 내가 실제 너한테 800만 원만 사지만 혹시 2억 원어치 매입했다라고 좀 계산서 좀 장난쳐 주지 않을래? 알죠? 나중에 내가 돈 좀 찔러줄게 막 이렇게. 안 걸리면. 이해되세요? 이런 놈들 때문에 원래 한도가 저가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랬다가 이렇게 뻥치는 애들 때문에 한도가 만들어졌어요. 알죠?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매입한 거보다 더 매입했다라고 신고하는 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이 한도는 뭐냐면 세무서가 제가 쌀을 매입했다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추정하는 산식이다 그 뜻이에요. 자, 어떻게 추정? 자, 들어보실게요. 그럼 세무서 입장에서는 제가 쌀을 매입한 건 얼마치 매입했는지 모르겠죠? 몰라요. 근데 법인은 신고 무조건 하죠. 신고하면 법인은 뭐는 해요? 매출액은 얼마입니다라고 신고는 하잖아요. 그 말은 제가 쌀과자를 판 매출액은 신고하는 거예요. 세무서에다가. 아셨죠? 그럼 세무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쌀과자 매출한 금액 있죠? 쌀과자 매출한 금액에 세무서는 50% 곱해서 쌀을 매입했다라고 추정해요. 이 공식 그냥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쌀과자를 한 2억 팔았어. 2억 팔았으면 2억에 50%인 1억 원어치 쌀을 매입했다고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냐면 여기 보이세요? 보이세요? 보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면세 농산물 등과 관련해서 공급한 과표라고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한도 넣을 때 여기다 매출액을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매출액을 넣는지는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매출액을 넣는 건 6개월치 매출액 있죠. 6개월치 매출액에 50% 곱한 걸 그 면세 농산물을 샀다고 추정하는 거 세무서가. 되셨나요? 근데 이렇게 하면 6개월치에 대해서 공제해 주는 거잖아요. 이미 1월 달부터 3월 달에 공제 또 해줬죠, 먼저 해줬는데 다시 6개월치로 계산만 하는 거예요. 신고하는 게 아니라. 항상 확정 신고는 법인 뒤 3개월치 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6개월이 지나면 이제 정확한 숫자 또는 비율이 나오니까 그걸로 다시 계산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 1월 달부터 3월 달 예정 신고는 2번 공제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죠. 예정 신고 때 1월 달부터 3월 달에 공제받은 거 빼버려요. 이해되세요? 그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여기 이거잖아요. 요거. 여기 있는 A하고 B가 전부 다 6개월이니까 1월 달부터 6월 달이잖아요. 맞죠? 근데 예정 신고는 1월 달부터 3월 달이죠. 그럼 1월 달부터 6월에서 1월 달부터 3월 빼면 4월 달부터 6월 달에 신고할 거 나오겠죠. 문제 푸시면 좀 잘 이해하시더라고. 문제 풀어볼게요. 일단은 자, 다시 돌아와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넘어가요. 자, 이거 외우셔야 돼. 자, 이거 외우실게요. 자,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입력 방법이요. 외우셔야 돼요. 자, 일단 첫 번째.